안녕하세요. 배우 오윤아입니다. 2025년 미랄의 밤 미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목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팍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총격범은 29살의 남성 조슈아 얀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슈아는 총격을 가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두 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인근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초기 보도와는 달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으로 정정됐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조슈아는 과거 폭력 범죄 기록이 없었으며 2015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된 기록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그의 형제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조슈아가 아이스나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고 밝혀 총격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노년층을 표적으로 한 택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기관, 심지어 가족까지 사칭하는 이 신종 사기 수법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나 현금을 직접 받아내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손자, 친척, 변호사 등을 사칭해 가족이 교통사고, 살인, 체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속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현금을 특정 장소로 보내거나 직접 현금을 수거해가는 수거책을 보내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직접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택배 코드, 비밀번호, 일련번호 등 그럴듯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년간 이와 같은 사기 피해액은 무려 약 1억 8,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BI는 수상한 택배 요구를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경로인 OPT, 즉 졸업 후 현장 실습 비자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한인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OPT 제도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최대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 전공자들이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인도와 한국 등 아시아 유학생들이 미국 내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6년 미국 최우수 종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린스턴은 무려 15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반적인 순위는 큰 변동 없이 상위권 대학들이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프린스턴에 이어 MIT가 2위, 하버드 대학교가 3위를 기록했고 스탠포드와 예일이 공동 4위, 시카고대 6위, 이어서 듀크 존 홉킨스, 노스웨스턴 유펜이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평가하는 가장 혁신적인 대학 순위에서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MIT가 2위, 조지아텍이 3위, 카네기 멜론이 4위, 그리고 노스이스턴이 5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UC 버클리가 1위를 차지하면서 UC 캠퍼스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음주가 뇌 건강에 좋다는 통념과는 달리 모든 형태의 음주가 치매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공동연구팀은 55만 명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음주량과 치매 위험의 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음주량이 늘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과거의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음주량과 유전적 요소를 함께 분석해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팀은 가벼운 음주의 신경보호 효과는 근거가 없다면서 최적의 알코올 섭취량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를 권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7,500의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차량 가격, 그리고 차량의 최종 조립지와 배터리 조달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특히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선결제를 완료해야 됩니다. 차량 인도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구매한 중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최대 $4,000의 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구매 전 제조사가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인센티브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